여러분 안녕하세요. 허연순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전산세무 2급 필기 모의고사 3회분 마지막 시간으로서 여러분들이 전산세무 2급에 나올 수 있는 문제 다 정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할게요. 학습 목표 시간 돌아왔습니다. 15문제를 어떻게 하겠다. 재무이익의 자본, 원가액의 부가가치세, 소득세, 무형자산의 자본을 한번 잘 정리하시고 종합원가 계산, 개별원가 계산에 관련된 정리 문제를 통해서 마무리 짓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무형자산의 설명이다. 어떻게 하겠다? 옳은 것은 그랬습니다. 먼저 답은 몇 번이지요? 눈에 딱 1번에 1번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근데 나머지 고쳐놔 볼까요? 먼저 1번이 정답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무형자산의 법적 권리의 경우 법적 권리가 기간이 경제적 내용연수보다 어떻게 된다? 긴 거 아니라 그랬죠. 어떻게 하겠다? 짧아. 다시 말해서 짧은 기간을 법적 권리로 할 것이다. 이렇게 가야 정답이겠죠. 그래서 이 아이가 틀렸다라고 보시면 되고, 내부 창출 영업권은 선생님이 돈을 주고 사야 영업권으로 인정한다 그랬어요. 돈 주고 사야만 이렇게요. 내부 창출 영업권은 무형자산을 인식할 수 없다. 왜? 금액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없으므로. 그 다음에 연구 단계와 개발 단계가 모두 발생한 즉시 비용을 인식하며 개발 단계는 모두 무형자산을 인식한다. 무슨 소리예요, 여러분들? 이렇게 다시 말해서 연구 단계에서 발생한 것은 모두 즉시 비용하고, 그 다음에 개발 단계에서 모두가 아니죠. 무형자산의 인식 요건을 충족했다. 무형자산의 인식 요건이 충족이 됐다. 무형자산의 인식 요건이 충족되지 않았다. 이렇게 분류되죠. 무형자산의 인식 요건을 충족됐을 때 개발비라는 무형자산으로 가는 거고요. 무형자산의 인식 요건이 충족되지 않았어요. 그게 바로 경상개발비라고 해서 그게 판관비로 분류되는 거죠. 이렇게 말장난치는 거 순간 걸려 들어간다니까요. 그거 주의해서 문제 풀도록 하세요. 그래서 이 아이도 틀렸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1번 맞는다 읽고 가겠습니다. 무형자산의 상각 대상 금액을 내용연수 동안 합리적인 배분해서 다양한 방법으로 활용할 수 있는 것을, 그래서 합리적인 방법이 없을 때 뭐다? 정액법으로 인시할 것이다 라고 했던 거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자본의 실질적인 감소를 초래하는 것으로 가장 적합한 것은 그랬습니다. 그러면 얘는 하나씩 한번 볼까요? 결손금 보존 목적으로 이익준비금을 자본에 전입하였다. 회계 처리가 어떻게 될까요? 차변의 이익준비금 얼마, 대변의 자본금 얼마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현금을 배당을 하였다. 얘는 어떻게 되나요? 대변의 미지급 배당금 얼마, 대변의 현금 얼마 이렇게 되겠죠. 주식 배당을 실시하였다. 차변의 미교부 주식 배당금 얼마. 그 다음에 대변의 자본금 얼마 이렇게 되겠죠. 무상증자를 할 수 있는 건 선생님 메인 시간에서 설명드렸죠. 딱 두 가지밖에 없다고요. 자본의 자본잉여금에 전입하는 거, 이익잉여금에 전입하는 거 말고는 없다고 했으니까 지금은 자본에 전입하는 거로 했을 때 대변의 주식 발행 초과금 얼마, 그리고 대변의 자본금 얼마 이렇게 가는 거죠. 그 다음에 액면가액 주식 5,000원 주식을 자기 주식을 4,000원에 취득하고 바로 소각을 하였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차변의 자본금 얼마, 그리고 대변의 현금 얼마, 그리고 대변의 감자차익이나 감자차손 잡아준다라는 거죠. 제가 적색 잡을게요. 지금부터는 1번. 이익준비금이라는 자본이 감소했고요. 자본금이라는 자본이 늘어났어요. 어때요? 실질적인 자본의 변화는 전혀 없더라라는 거고요. 1번은. 그 다음에 주식을 배당했다라고 했습니다. 얘도 미교부 주식 배당금이라는 자본이 감소했고요. 자본금이라는 자본이 늘어났으니까 실질적인 자본은 플러스 마이너스 상쇄되고 없어진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주식 발행 초과금도 자본잉여금이 줄어든 거고요. 그 다음에 자본금이 늘어난 거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상쇄돼서 없어질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되죠. 그래서
답은 어떻게 하겠다? 예, 현금이라는 자산이 감소했다. 자산이 감소했으니까 모두 감소했다. 자본도 실질적으로 감소했다. 이렇게 보셔야겠죠. 그래서 얘는 정답이겠고요. 그 다음에 얘도 마찬가지죠. 차변에 자본금이 있네요. 그러니까 자본이 감소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어떻게 하겠다? 얘는 자산이 감소했으니까 무엇도 감소했다? 자본도 감소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답은 예, 몇 번? 나. 그 다음에 어떻게 되나 봤더니 방금 전 했던 마. 이렇게요. 그래서 답은 몇 번? 2번이 정답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다음은 자본적 지출을 여기까지 끊어주실래요? 자산으로 처리했다라는 거죠. 우리 경리아가씨가 뭐로 처리했다고요? 비용으로 처리했을 때 이렇게요. 다시 말해서 어떻게 된다? 자산이 보시면 자산이 과소계상되었다. 이렇게 느껴져셔야 되고요. 자산이 과소계상되었으니까 어떻게 됐다? 자본이 과소계상되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비용이라는 비용이 과대계상되었다. 비용이 과대계상되었으니까 무엇이? 이익이 과소계상되었다. 이렇게 생각해서 옳은 것은 고르시면 답 나오네요. 보시면 당기순이익이 과대계상되었다 아니죠? 과소계상되었다. 틀린 답이겠고요. 현금 유출에 영향 없지요. 아무것도. 그러니까 이 답이 자체가 말이 안 되죠. 자산이 과대 아니죠. 자산이 과소계상되었다라고 해야 되죠. 자본이 과소 얘가 맞는 답이네요. 그래서 이 답은 4번이 맞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중 기초로 해서 매출 원가를 계산하세요. 매출 원가를 계산하세요. 그러면 그대로 마찬가지로 기초 재고액에서 단기 매입액 빼주고요. 더해주고요. 기말 재고액 빼주면 되는데 이때 도착지 인도 조건이에요. 도착지 인도 조건은 어떻게 하겠다? 얘는 우리 회사의 재고 자산이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50만 원에서 얼마를 빼주면 되는 거죠? 3만 원을 빼주세요. 그러면 단기 매입액이 얼마가 된다? 47만 원이 된다라는 거죠. 시송품은 고객이 매입 의사를 표시한 금액이 10,000원이 있다라는 거죠. 이렇게 10,000원이 있다라고 했어. 그러면 얼마만큼? 2만 원만큼은 아직까지 시송품이다. 아직까지 우리 회사의 재고 자산이다. 라고 해서 2만 원은 우리 회사의 재고 자산으로 갈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60 적송품이에요. 적송품이 뭔지 아셔야 돼요. 이때 60%는 판매됐다고 그랬으니까 어떻게 하겠다? 40%는 아직 미판매됐다. 아직 미판매됐다라는 거는 우리 회사 재고 자산이다라고 해서 얼마가? 이 중에서 4만 원은 우리 회사 재고 자산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답은 몇 번이 된다? 4번이 매출 원가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비유동자산으로 분류할 수 있는 것은 그랬습니다. 사용인 제한이 없는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은 유동자산에 속하는 거고요. 정상적인 영업주기가 뭐죠? 예, 생산에서부터 판매까지 했을 때 현금이 들어올 수 있는 기간. 그것을 재고자산이다. 오케이, 유동자산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그 다음에 영업활동 목적의 유형자산, 에고 답 나왔네요. 얘는 분류가 어디로 된다? 비유동자산으로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그래서 답은 몇 번? 3번이 정답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종합원가 계산과 개별원가 계산에 대한 설명이다. 옳은 것은, 맞는 것은 그랬습니다. 답은 몇 번이죠, 여러분들? 네, 4번이 정답이다 라고 보시면 되는데 정답 고쳐볼게요. 개별원가 계산은 어떻게 하겠다? 다품종이죠. 다품종. 소량 생산이다. 이렇게 해야 정답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틀렸다. 종합원가 계산은 다품종이 아니죠. 소품종. 소품종이고 어떻게 하겠다? 대량 생산한다. 이래야 정답이죠. 직접비와 간접비를 구분하는 것은 개별원가 계산이고요. 종합원가 계산의 하이라이트는 뭐라고 그랬어요? 완성품 환산량. 완성품 환산량이다 라고 해야 정답이다 라고 보시면 되죠. 그래서 개별원가 계산은 개별 작업별로 원가를 집계해서 제조 간접비 배부가 중요하다라고 했습니다. 다음 중 판관비에 해당하는 것은 그랬습니다. 아이고, 이런 걸 주어졌습니다. 답은 몇 번? 2번.
우리가 선생님이 그랬죠. 홍보비다. 홍보라는 것은 뭘 의미한다? 800번 때 광고 선전비를 의미한다. 선생님이 광고 선전비는 제가 적색으로 다시 한번 적어 드릴게요. 잊지 마세요. 광고 선전비는 무조건 판관비입니다. 500번 때나 600번 때나 800 그런 게 없어요. 여러분 무조건 판관비다라고 해서 답은 몇 번이다? 2번. 얘가 2번이 뭐다? 광고 선전비를 의미한다 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2번이 정답이다. 이렇게. 그 다음에 종합원가 계산을 선택하고 있다. 재료비는 공정 초에 전량 투입했고 공정기간 동안에 균등하게 투입될 경우에 선입선출법에 의한 완성품 환산량을 구하세요 라고 했습니다. 선입선출법에 의한 완성품 환산량을 계산하시오 라고 해서 선입선출법이라는 건 어떻게 한다? 단기 착수분만 들어간다. 기초 제공품에 대해서는 제외된다라는 것만 기억하시면 되겠죠. 그럼 보시면 먼저 재료비 구할까요? 재료비에 대한 완성품 환산량은 먼저 완성품이 몇 개가 있냐면 완성품이 1300개가 있었죠. 여러분들 1300개에서 어떻게 하겠다? 기초거 빼라고요. 기초께 지금 얼마죠? 300개 빼세요. 이렇게요. 얘가 기초예요. 기초거 빼고 들어가야 되니까.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하겠다? 기말 제공품이 몇 개죠? 기말 제공품이 500개가 된다라는 거. 그래서 1300개에서 300개 빼면 1000개. 그리고 기말 거 더하시면 몇 개? 1000개가 나온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이렇게. 그래서 1000개의 재료비가 나오고 먼저 1500개가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1500개. 그래서 여기요. 그 다음에 이제는 뭘 구하시면 되죠? 여러분들 가공비. 가공비에 대한 완성품 환산량을 계산하는데 똑같은 방법으로 계산하시면 되죠. 이번에는 1300개에서 어떻게 하겠다? 얘도 기초 거 빼시는데 이번에는 300개 곱하기 몇 프로? 70%. 빼시고 그 다음에 더하기 기말 제공품 완성도만큼 500개 곱하기 몇 프로? 40%요. 이렇게. 이렇게 하시면 답이 나오는데 얘가 몇 개가 나오더라? 1290개가 나오더라. 이렇게요. 그래서 답은 어떻게 되나 봤더니 1500개랑 그 다음에 1290개에서 답은 3번이 정답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조원가 배부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이런 게 나왔어요. 완전히 여러분들. 얘네는 우리 보조 부분에 배부하는 방법이고 답은 몇 번? 1번이 아니다 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관련 범위 내에서 단위당 변동 원가의 행태에 대한 설명이다. 옳은 것은 그랬습니다. 옳은 것은 이렇게 변동 원가는 어떻게 돼? 그래프가요. 총원가는 늘어나고 단위당 원가는 일정하다라고 했던 것만 기억하시면 되겠죠. 이렇게 그러면 답이 바로 나오죠. 조업도 수준에 대해서 단위당 원가는 일정하다. 이래서 답은 1번이다. 이 그래프 하나만 아시면 바로 문제를 풀어낼 수가 있더라라는 거. 그 다음에 소득세로 넘어가지요. 다음 중 일반적인 지급 명세서 제출 시기가 다른 것은 그랬습니다. 다른 것은 몇 번이죠? 그렇죠. 2번이 정답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근로소득이나 잘 보세요. 얘가 답인데 1번이나 그 다음에 3번이나 4번 같은 경우에는 얘는 다음 연도 3월 10일까지 지급조서를 보내는 게 많고요. 그 다음에 2번 같은 경우 얘는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얘는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지급조서를 제출하는 것이다라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하겠다? 2번이 틀렸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다음 중 소득세법 다음 연도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 신고를 해야 하는 자는 누구인가 라고 했습니다. 해야 하는 자는 누구인가? 그렇죠. 3번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먼저 종합 근로소득은 어떻게 하겠다?
근로소득을 하면서 연말정산을 통해서 납세 의무가 종결될 것이다. 복권 당첨금은 무조건 분리과세니까 납세 의무가 종결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그래서 종합소득하지 않는다라는 거. 퇴직소득이나 양도소득은 다 뭐다? 분류과세니까 지금 본 문제랑 전혀 해당 사항이 없는 문구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일용근로소득은 어떻게 하겠다? 여기도 무조건 분리과세니까 신경 쓸 필요 없다라는 거죠. 그러면 3번인데 국내 예금이자 소득이 2천만 원이에요. 2천만 원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겠다? 분리과세지만 초과분에 대해서는 여기 초과분에 대해서는 무조건 종합과세이다. 기타 소득 금액도 300만 원이 초과한다면 전체가 무조건 종합과세이다. 그렇기 때문에 요 이자 소득과 기타 소득은 종합소득 과세표 중 확정 신고를 해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다음 중 법인의 등기부 등본상의 기재사항이다.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 정정사유가 아닌 것은 그랬습니다. 답은 몇 번이 되겠습니까? 그렇죠. 3번이 틀렸는데 대표이사나 상호를 변경하고 업종을 변경하는 거 다 맞고요. 자본금을 증가한대요. 자본금을 증가하는 경우에 얘는 법인, 등기부상의, 정관의 내용 변경을 의미하더라라는 거죠. 예, 그렇기 때문에 답은 몇 번? 3번이 틀렸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얘는 법인 등기부상의 정관의 내용을 변경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다음 중 부가가치세의 공급가액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그랬습니다. 않는 것은 이렇게. 답은 몇 번이에요, 여러분들? 그렇지요. 4번. 4번이 아니다. 파손이나 훼손이나 멸실된 재화의 가액은 어떻게 하겠다? 얘네들은 차감하겠다 라고 보셔서 당연히 들어가지 않는 거가 되겠죠? 이렇게 마지막으로 가겠습니다. 다음 중 부가가치세법상 공제되지 않는 매입세액이 아닌 것은 그랬습니다. 답은 그렇죠. 1번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나머지들은 다 부가가치세법상 공제되는 매입세액인데 1번은 공제되지 않는다라고 보시면 돼요. 왜 그런가 봤더니 공급 시기 이후에 발급하는 전자세금 계산서는 해당 공급 시기가 속하는 확정신고 기한 내입니다. 확정신고 기한 내에 어떻게 하겠다? 발급한 것만 매입세액이 공제된다. 확정신고 기한 내에 한 것만 매입세액이 공제된다. 경과 후가 아니란 뜻이에요. 이렇게 그래서 이 아이가 틀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전산세무 2급 집중 모의고사를 정리해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저랑 TAT 2급에 관련된 집중 모의고사 정리할 테니까 전산세무 2급 싹 정리 잘 해놓으시고 다음 시간에 여러분들 뵙는 걸로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다음 시간에 뵐게요. 고생하셨습니다.